자, 오늘은 2의 3 기업의 역량 분석이다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교재에 136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량 분석.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 같은 데 이제 가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뭐만 했니? 기업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뭐 정치적인 정세, 시장에 대한 거, 제품에 대한 걸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이 핵심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 이 경영을 갖다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이제 판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경영 자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매니지먼트 리소스라고 하는 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 기업이 뭐를 가지고 있느냐, 매니지먼트의 리소스, 리소스가 뭐가 있느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과제고, 오늘은 그 리소스에 대한 거를 이렇게 정리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업 역량 분석의 범위는 조직 내부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이제 요새 이제 책을 다 써놨는데, 그 이제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왜 삼성전자가 위험하냐, 이제 그 내용 중에 그 기본적인 문제가 삼성 내부에 있지 않다는 거야. 삼성 내부에. 요 녀석아, 그러면 어디에 있을 것 같냐? 삼성 내부에, 삼성전자의 문제가 삼성 내부에 있지 않다면 어디에 있다고? 외부 어디? 이 우리나라 공과대학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공과대학에. 쉽게 얘기하면 삼성,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알아야 돼. 그 나라의 제조업의 핵심 역량은 어디서 만들어지냐? 그 나라의 공과대학에서 만들어져요. 뭐만 알겠죠? 근데 공과대학의 핵심 역량이 떨어지면 제조업의 핵심 역량은 자동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수한 애들이 다 어디로 왔어? 공대로 왔지 않냐? 근데 요새는 우수한 애들이 다 어디로 가? 의대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오 기업의 핵심 역량은 올라가는데 전자기업의 핵심 역량은 떨어지게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기업 역량의 분석의 범위를 조직 내부에 편중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건 이제 얘기를 하고, 지금 내가 이제 그 쓴 책의 이제 주안이 뭐냐면은 삼성전자의 위험 요소는 삼성전자 내부에 있지 않다. 이게 이제 주안점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경영 자원 역량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팁이라는 건 일종의 뭐냐? 힌트지, 힌트. 팁을 보면은 경영 자원은 내부 자원과 외부 자원으로 나누어지고, 이제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내부 자원이라는 기업이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서 도움이 되는 것으로 기업의 내부에 있는 거고, 외부 자원은 뭐야? 기업이 이렇게 이제 조달할 수 있는 아웃소싱 소스죠. 아웃소싱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이거에 이제 달려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우리가 이제 컨설팅 방법론적 이제 수행 기법을 보면, 여러분들 교재 이제 137페이지에 보면은 기업 역량 분석을 하는 데는 경영 전략이 있고 경영 혁신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고객 전략 뭐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그러면은 애플의 핵심 역량은 뭐냐? 애플의 핵심 역량은 굉장히, 이놈아, 거기서 이제 1번으로 나오는 게, 너희들이 오늘 이번에 시험 문제도 나왔지만 무슨 분석? SWOT 분석. SWOT 분석.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지금부터 SWOT 분석을 내가 하라 그랬죠. 그리고 이번에 시험 문제도 나왔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언제까지 해, 이놈아? SWOT 분석을? 어? 그래, 죽기 전까지 하는데 우선 급한 대로 어디까지? 입사 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제 뭐를 넣어야 되냐?
회사에다가 이제 입사원서 또는 거기다가 자기소개서 뭐 이런 거 넣잖아. 그때 뭐를 딱 해서 넣어? SWOT 분석을 딱 해서 집어넣어. 아, 그럼 요놈이 뭐 좀 아네 이제 하고 나오잖아.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너희들이 SWOT 분석이라는 게 어느 날 뭐 시험 문제 나왔다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해놓고 뭘 해야 돼? 업데이트를 해야 돼. 알겠죠? 그 SWOT 분석을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S는 뭐라고 그랬어? Strength. 그 다음에 W는 Weakness. 이게 나의 강점과 나의 약점. 그 다음에 O는 Opportunity, 기회. 그 다음에 Threat는 뭐야? 위협.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나의 강점은 뭐냐? 나의 약점은 뭐냐?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해서 말하면 SWOT 분석을 위한 전략 도출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가 있느냐? 강점을 가지고 말하면 기회를 활용할 거냐? 그 다음에 강점을 가지고 말하면 위협을 회피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이 약점을 보완하면서 위협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약점을 보완하면서 기회를 살릴 거냐? 요 네 가지 전략이 나오죠. 전략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 환경 분석을 할 때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나중에 사례가 나오겠지만 기회, 위협, 강점, 약점 분석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SWOT 분석을 해야죠. 그래서 나의 중점 전략은 뭐냐? 중점 전략은 뭐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하지만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것은 뭐를 의미해요? 모든 것을 안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아. 이거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해요. 그것이 이제 너희들한테 비유컨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너희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무색 옷을 입는다 이러잖아. 무색 옷이다. 이 녀석아, 무색 옷은 무슨 색을 무색이라고 그러냐? 또는 흰색도 무색이라고 그래. 색이 없다. 흰색도 무색이라고 그러고 검정색도 무색이야. 그런데 모든 염료를 다 합치면 무슨 색이 나오냐? 검정색. 모든 빛을 다 합치면 무슨 빛이 나오냐? 하얀색이 나와요. 그래서 이 검정과 하얀은 똑같은 거예요. 알았니? 이게 모든 걸 다 한다는 건 모든 걸 안 한다는 것 뜻하고 똑같아. 뭐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너희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게 항상 내가 설명을 하지만 기업은 어떻게 쓴다고?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자냐 이게? 멈출지지. 멈출지.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업을 멈추는 거야. 멈춰야 돼. 그런데 회사라는 거는 뭐냐? 업 덩어리잖아. 이게 회사 하나 하면 업을 짓는 거야. 무조건 업을 짓는 거야. 자, 삼성에서 신라 제과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무슨 업을 짓냐? 동네 빵집이 다 죽어나가잖아. 이게 업을 짓는 거야. 삼성에서 호텔 신라를 져요. 그러면 또 업을 재. 왜? 주변 호텔들이 다 죽어나가잖아. 죽어나가잖아.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돼? 업을 안 짓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업을 짓지 않는다는 게 기업이야. 이건 뭐를 해야 돼? 선택과 뭐를 해야 돼? 집중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보면은 이 삼성이라는 회사가 왜 업을 짓느냐? 안 하는 게 없잖아. 바늘에서부터 뭐까지? 말하면은 뭐 배 만드는 것까지 이게 뭐 삼성중공업, 뭐 빵집, 뭐 신라제과, 뭐 신라호텔, 뭐 안 하는 게 없잖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선택과 집중.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겠지만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는 뭔만 하냐? 자동차만 해요. 자동차만 해요. 딴 거래. 맞으면 스탠다드 오일은 뭔만 해? 기름 공장만 해. 그 대신 기름 공장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지.
하나가 아니고. 우리는 이제 이런 거를 이걸 다 한다고. 다 한다. 너희들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스와트 분석에 너희들이 이제 하나 이제 사례로 이렇게 드러났는데, 너희들은 아니고 이제 어떤 사람을 가정해 가지고 오퍼튜니티 기회는 뭐냐? 요새 외국 기업이 국내 진출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다음에 능력 위주의 인사를 하더라.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대학은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고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유업으로 보니까 국내 대기업의 신입사원 채용을 기피하고 입사 확률이 낮다. 명문대 출신 무대 및 사내 파보라가 되어 있더라. 근데 이제 나의 강점은 탁월한 수준의 영어, 인터넷 실력이 있다. 그 다음에 위크니스는 비명문대 출신이고 대학원 진학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후원이 어렵다. 그래서 대학원은 가기 좀 어렵다. 이제 이것이 이제 너희들이 이번에 정답을 썼다면은 맞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썼어야 돼. 그래서 이제 강점을 살리는 방법은 뭐야? 외국 회사에 입사하는 거. 아니면 이제 스레트는 이제 요놈하고 요걸 하는 거는 대기업을 포기하고 영어와 인터넷을 주로 하는 중소기업에 입사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밤에는 뭐야? 주말에 MBA를 나오는 게 더 낫겠다. 그 다음에 비명대 출신 또 능력만 있으면 대접을 해주는 대기업에 입사하겠다. 아니면 이제 대학원은 명문대 장학생으로 진학해서 2년 후 국내 경기가 활성화되면 취직을 하겠다. 선배가 경영주인 기업 또는 선배가 많은 기업에 입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 이제 자기의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요 4개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거냐. 이제 이것이 맞으면은 스와트 분석이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거는 이번 시험을 계기로 해서 네 집에다가 이제 벽에다가 크게 스와트 분석을 해놓고 이제 그때 바꿔. 이게 지금 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가면서 몇 년 동안 해가지고 요놈아 언제까지? 내년. 너 이제 언제 입사하냐? 내년 할 때까지 쭉 해서 회사 전략을 생각해. 너희들이 입사해서 가장 큰 후회가 뭔 줄 알아? 뭐겠냐? 왜 회사의 선정에 좀 신중을 기하지 않았나라는 거야. 신중을 구하지 않았느냐. 그게 이제 너희들이 왜 이제 그게 문제가 되냐면은 왜 이제 회사 선정에 이제 신중을 기해야 되냐 하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삼성전자에 들어가지 않냐. 그것도 이제 너희들의 이제 전략이야. 삼성전자 들어가면 좋은 점이 뭐냐? 응? 삼성전자에 들어가면 첫째 중매 자리가 좀 높은 데가 나와. 이제 그 맞으면은 그 결혼 그 레벨이 올라간다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삼성전자는 뭐를 잘해줘? 그 이제 사람을 이렇게 교육을 많이 시켜줘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관두고 딴 회사 갔을 때 맞으면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고. 삼성전자 경력을 인정해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나쁜 점은 뭐냐? 똘똘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고 잘못하면 부장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타이어에 간다. 그러면은 가기만 하면 너희들은 천재소년 소리를 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우리 회사에 왔냐고 이렇게 그러잖아.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는 너희들의 라이벌이 있냐 없냐? 없어요. 너희들보다 똘똘한 놈이 하나도 없어. 한양대학교 그냥 산업공학과 출신이면 최고의 지성과 미모를 갖춘 사람들이 된다. 그냥 사람들이 어쩜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런데 이제 장가갈 때는 어때요? 타이어 공장에 다닌다고 하면은 좀 사람들이 그렇게 삼성전자 같이 쳐주지는 않지.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타이어 공장 가는 게 좋아? 지금 애인은 있고 이제 굳혀놓고 대전으로 내려가자고 해도 군소리 없이 내려갈 여자 뭐 이런 여자가 있다면은 타이어로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가? 사장까지 올라가지. 타이어 가면 너희들 그냥 무조건 사장까지 올라가.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가면은 이사 올라가기도 좀 힘들고.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좋은 점이 뭐야? 부장하고 관도도 딴 데로 또 이사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뭐 이제 여러 가지 걸 너희들이 감안해서
이 너희들 이게 남 거보다 먼저 너희들 스와트 분석부터 한번 해보는 거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한양대학 같으면은 이제 한양 공대를 졸업한 학생들의 뭐를 설정해요? 목표 졸업생의 구비 자질이다. 그러면 이제 공학적 전문 지식, 공학기술 실행 능력, 사회경제적 특징, 그 다음에 이제 기획 및 실천 능력, 바른 인성, 과학적 접근 능력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공학교육 환경 분석과 이제 공학교육 혁신의 방향을 짜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공학교육의 최종 목표는 테크노 CEO를 양성하는 것이다. 테크노 CEO는 어떤 게 있느냐? 말하자면 저런 거 있잖아.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정책 결정자가 기술 공무원이나 변리사 등을 하는 거. 아니면 이제 연구소장이나 공장장을 하는 거. 아니면 벤처 사장을 하는 거.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말하자면 이런 6대 목표 자질. 옛날에 내가 이제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개편안을 만들면서 이게 만든 자료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도 이제 뭐가 나와야 돼? 전략이 나오면 그 전략에 맞춰서 우리 회사를 어떻게 개편할 거냐. 이게 너희들도 이제 마찬가지야.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너희들이 몰라. 기술 공무원으로 갈 거냐, 공장장으로 갈 거냐, 공학 교수로 갈 거냐, 벤처 사장으로 갈 거냐. 이걸 이제 결정해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3, 4학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연놈아, 3, 4학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수업을 뭘 들을까를 결정해야 돼. 알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술 공무원이 되고 싶으면은 이제 산업공학은 적당히 해두고 어디 가서 놀아야 돼? 법대 가서 맞으면 놀아야 되고, 맞으면은 여기 벤처 사장이 되고 싶다 하면은 어디로 가서 놀아야 돼? 경영대 같은 데 가서 놀고, 우리 산업공학과 출신들은.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 공학 박사를 하겠다면 어디 가서 놀아야 되냐? 여기 이제 이과대학 가가지고 자연대에 가서 수학이나 이쪽에 가서 걔네들하고 놀아야 돼.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한 번 정도는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의 핵심 역량을 이렇게 고민하고 뭐 해 먹을 건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놈아,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요새는 중요한 인자가 뭐야? 지속 가능성이야.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 Sustainability. 빌리, 여기가 TY가 되겠다. 이게 L이고. Sustainability. Sustainability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졌다고. 나부터도 생각을 바꿨으니까. 이제 옛날에 이제 내가 이 한양대학의 교수를 시작한 게 82년이야. 이게 지금 몇 년 됐냐? 33년 됐죠. 82년에 이제 교수를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교수의 정년이 몇 살이냐면 65세였어. 근데 우리나라의 남자의 평균 수명이 얼마였냐면 72세야. 그러면 교수하고 난 다음에 몇 년이면 죽냐? 7년이면 죽어요. 그러니까 교수로서 끝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근데 이제 지금은 몇 세 수명 시대라고 하냐? 100세 수명 시대라고 하지. 나 보면 한 20, 30년은 살 것 같지 않냐? 응?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교수로서 끝낼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20년을 뭐 해먹을 거냐가 더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과기대를 졸업했어요. 카이스트를 졸업했는데 박사, 석박사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리고는 어디를 보냈느냐? 약대를 가라 그랬어. 약대. 근데 약대는 왜 그냥? 약국은 몇 살까지 할 수 있냐? 80살까지 할 수 있잖아, 약국을. 이게 교수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 바꾸지. 아까 이게 뭐를 의미한다고? 지속 가능성이에요. 지속 가능성.
이게 이제 너희들이 아까 이제 좀 내가 너희들한테 조금 이제 너희들이 생각을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새 삼성전자에서 요새 올해 삼성전자에서 몇 명 잘랐다고? 5천 명. 지금 삼성전자가 어려워지니까 그냥 5천 명 그냥 잘랐다고. 너희들 저 신문 봤냐? 그 현대중공업에서 임원을 얼마 잘랐다고? 어? 200명인가? 3분지를 잘랐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 사람들 나이가 대충 몇 살일 것 같나? 50 전후겠지, 그치? 근데 이 사람은 몇 살까지 살아야 되냐? 100세. 그러면 몇 년 백수로 해야 돼? 50년 백수를 해야 된다. 엄청난 변화가 온 거야, 옛날하고. 옛날에 70대 죽었던 시절하고 지금 100세 정년하고는. 그래서 너희들이 뭐를 해야 된다고? 인생 2기를 설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금 뭐 하냐? 인생 2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하냐?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경영진단론 강의를 듣는 거지. 기업 끝나고 나면 뭐 하려고? 컨설팅 하려고. 알겠지? 뭐 뭔지 알겠어? 이제 너희들이 그 삼성전자 같으면 삼성전자 부장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가? 이제 컨설팅 회사로 가가지고 그때부터 중소기업들 뭐 하면 돼? 컨설팅을 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돼요? 그 경영진단사나 기술진단사 그 시험 있잖아. 그 시험 공부해가지고 4학년 졸업하기 전에 따두는 게 신상에 좋아. 맞으면 이 경영진단로 이런 거 강의 듣고 가서 따두는 게 신상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와트 어널리시스 결과 매트릭스를 만들어.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제 스와트 분석은 어떤 게임 산업이 있다. 여기서 이제 말하면은 이 회사의 스트렝스는 뭐냐? 우리 회사의 스트렝스는 프로젝트 추진력이 강하다. 새로운 아이디어 채택이 빠르다. 개발 효율성이 높다.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다. 벤처 정신이 강하다. 수평적 인사적이다. 협력비 제유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 위크니스는 뭐냐? 돈이 없다. 그 다음에 고급 기술 인력이 거의 없다. 그 대신에 이직률이 높더라. 마케팅 역량이 미흡하다. 뭐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기회는 정부의 콘텐츠 관련 산업 육성 정책이 나오고 있다. 초고속 인터넷망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성향이 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위협은 말하자면 특히나 지금 요새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의 제일 위협이 뭐냐? 중국 업체들이 이제 진출해 온다는 거. 그 다음에 시장 내 이제 경쟁 업체가 포화되어 있다. 그 다음에 자금 투입이 편중되어 있다. 소수 업체 시장에 과점 현상이 심하다. 인건비가 상승.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일단은 이게 너희들이 어느 회사든지 가면은 이제 이 말하면 이 회사의 스트렝스는 뭐냐, 위크니스는 뭐냐, 그 다음에 기회, 오퍼튜니티는 뭐냐. 이게 오퍼튜니티하고 스트레이트는 너희들이 준비해 가는 거고, 이제 말하면 위크니스하고 스트렝스는 상대 회사에서 준비해 가지고 이걸 합쳐서 말하면은 어떤 전략으로 갈 거냐 이걸 이제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우선은 기회의 우선순위를 파악해가지고 효과적인 전략을 도출한다. 그래서 이제 해당 기업과 제품에 대한 최고의 기회를 찾고 기존의 강점과 최적의 세그멘트 공략을 위한 필요한 강점을 파악한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시그멘트, 옛날에 이제 시그멘트 분석은 했었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파악한다. 그 시그멘트의 매력을 찾는다. 그 세그멘트를 매력적인 시장으로 파악하게 하는 좋은 기회. 경쟁의 핵심. 이건 전번에 너희들한테 뭐를 했었어요. 디시전 트리라는 걸 했었죠. 처음부터 큰 시장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서울부터 하고 그 다음에 지방으로 갈 거냐라든지 뭐 디시전 트리를 그린다든지.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기업에 가서 컨설팅을 한다면은 대부분의 기업 사람들은 이렇게 도식화하고 하는 거를 잘 몰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 스와트 분석이라든지 또는 디시전 트리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이제 뭐 그 사람들도 막연히나마 머릿속에는 생각하고 있던 거를 뭐 해주는 거? 이 구체화 시켜주는 요 작업이라는 게 하나의 컨설턴트들이 프로들이 하는 작업이. 알겠죠? 프로는 뭘로 말한다? 돈으로 말한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해놓으면. 프로는 뭘로 말한다? 돈으로 말한다. 돈으로 말할 수 없을 때는 뭘로 말한다? 그림, 수치와 도표화한다. 알겠죠?
이게 가장 강점이야. 왜? 일반인들은 뭐를 잘 몰라. 기술자나 이런 사람들은 뭐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돈 개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수치화 개념이 없어요. 우리 산업공학과의 가장 강점이 무슨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수치화 개념. 수치화 개념. 계량화 개념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라고? 도표화. 이런 도표로 딱 그려준다든지 이렇게 딱 해서 브리핑을 할 때 이렇게 도표화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알겠지만 이 수학이라는 게 뭐가 좋으냐? 이놈아, 수학의 가장 강점이 뭐냐? 그냥 한 줄로 다 표현할 수 있잖아. 뭐 여러 말 할 거 없이 한 줄로. 그런데 그거를 말로 쓰려면 어때야 돼? 한 장, 두 장을 써도 다 못 쓰잖아. 두 장을 못 쓰잖아. 그래서 우리는 말하면은 이제 산업공학이라는 건 경영학을 어떻게 계량화한 거야? 수치화, 도표화 학문이라. 그래서 수치화를 해놓으니까 굉장히 심플해지는 거죠. 심플해지는 거죠. 이걸 꼭 해도 대략 큰 예의는 뭐라고? 필이 어때야 된다고? 심플해야 돼. Simple is best야. Simple is best. Simple is best. 요놈아, 산업공학은 어떤 학문이냐? 산업공학은 어떠한 학문이냐 하면은 운회형 학문을 뭘로 바꿔주는 학문? 좌뇌형으로 바꿔주는 거야. 알겠죠? 운회라는 거는 언어적인 거잖아. 그걸 뭘로 바꿔줘? 좌뇌로. 좌뇌형으로. 아주 너희들이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거야. 심플하게. 그러니까 자, 다시 산업공학은 뭐 하는 학문이냐? 자, 다시 경영자들의 고민은 뭐냐? 경영자들의 고민은 기술자들은 어떤 애들이냐? 좌뇌형이죠. 본사 애들은 다 뭐야? 운회야. 그래서 이 좌뇌와 운회의 결합을 시켜주는 학문이야. 알았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운회적인 요소를 뭘로 바꿔줘? 좌뇌로. 이게 좌뇌로 바꿔주잖아.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아주 심플해지잖아. 이렇게 딱 해놔버리면. 이게 좌뇌형이지. 이게 말하자면 이게 분석적이고 이런 걸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운회형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어머, 야, 네 강점이 뭐냐 이렇게 하면 정리가 잘 안 되잖아. 그거를 이렇게 정리정돈해주는 학문이 이게 산업공학이야. 운회를 뭘로 바꿔주는 학문? 좌뇌형으로. 그래서 운회형을 좌뇌형으로 바꿔줌으로써 경영자로 하여금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게 해주는 학문.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심플해요. 알겠죠? 그림으로 딱 그려주면 의사결정하기가 딱 좋잖아. 딱 좋잖아. 이것이 산업공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CJ 케이블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이제 스와트 분석을 한다. 그러면은 스트렝스, 위크니스, 오퍼튜니티, 스레트 딱 분석해서 이렇게 딱 내요. 그래가지고 말하면은 이제 휴맥스라고 하는 셋업 박스 만드는 회사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딱 내요. 그래서 말하면은 그 휴맥스의 스트렝스는 뭐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에 진단하러 가면은 제일 먼저 뭘 받아야 돼? 그 담당자로부터 너 회사의 강점이 뭐냐? 이 스트렝스를 해달라. 그러면 이제 휴맥스 같으면은 다양한 제품과 기술력이 있다. 규모의 경제, 원가 경쟁력이 확보되어 있다. 고객이 다변화, SO 계약이 매출이 있다. 그 다음에 시장 창출 능력 및 고대 유대 관계는 우리가 강점이다. 그래가지고 휴맥스의 말하자면 판매량이나 이제 이런 걸 보니까 아, 이것이 사실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그 회사에서 강점이라고 적어주면 너희들이 이제 진단사들은 뭐예요? 이 강점이 진짜 강점인지 이게 이제 최대의 약점인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판매량 같은 걸 보니까 2010년에 보니까 약 얼마? 2억 1천만 대를 팔았구나. 그래. 이거 규모의 경제가 나오겠구나. 맞아. 이제 이런 거를 다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게 자기네들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강점에 대한 뭐를 받아야 돼? 백업 데이터를 받아야 돼. 이게 진짜 강점인지 아닌지 이렇게 백업 데이터를 다 받아가지고 이걸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기회 요소는 뭐냐? 지금 이제 디지털 TV 시장이 엄청나게 퍼지고 있다. 그러면 아날로그 TV로 디지털을 보려면 뭐 해야 돼? 셋탑박스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이게 이제 트랜스가 일어나겠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오퍼튜니티에서 IPTV의 이제 성장. 이게 이제 이런 거는 기회 요소는 너희들이 조사해가지고 가야 된다고. 이제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조사를 하고, 걔네들은 자사의 스트렝스하고 위크니스를 이렇게 이제 제출하면 너희들이 이제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기회 분석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어떤 리스크를 안고 있느냐, 고부가치 상품의 이제 비중이. 그런데 이제 이 회사는 위크니스가 고부가치 상품 비중이 낮고 싸구려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잘 아는 이제 세계적인 그 경쟁자들은 뭐가 있냐? 소니라는 회사가 있고 MS가. 이제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평소에 다 조사를 해뒀어야 되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파이브 포스 알죠? 이래가지고 기존 경쟁업체는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들어올 회사는 어떤 게 있고, 이것을 대체하는 대체품의 위협. 그런데 전자산업에서는 뭐가 제일 크니? 대체품의 위협이 제일 크죠. 옛날에 브라운관이 뭘로 바꿨어? LCD, LCD, PDP. 요새는 뭐야? LED. 이렇게 그냥 대체하면 그냥 그 전부는 다 작살이 나버리니까. 이제 특히나 전자산업 같은 경우는 이 substitute라고 하는 거, 이 대체의 효과라는 게 엄청나게 되니까 이거는 뭐를 알아야 돼? 기술 발전 속도하고 맞물리는 거고. 그다음에 공급자가 아니고 공급자. 이게 서플라이였죠. 이쪽에는 이제 커스터머와 요 5가지를 여러분들이 또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five forces 분석이다 이렇게 실행을 해가지고 SWOT 어널리시스. 그래서 이제 SWOT 분석이 끝나고 나면 이제 너희들이 뭐를 해야 되느냐? 가치전개 추리 분석을 해야 된다. 이제 가치전개라고 하는 거. 가치전개라고 하는 거는 밸류 체인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이제 보면 알겠지만 우리 한양대학에서 가치 체인은 뭐야? 교수가 학생 가르치는 게 가치 체인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말하면 저쪽에 본부에 돌집에 있는 사람들은 지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회사의 밸류가 어디서 이렇게 말하면은 전개되느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142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치전개 트리 분석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가치전개 트리 분석을 하면은 매출 증대, 매출 규모가 확대돼야 되고 판매 가격이 인상되고 판매 믹스를 잘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최종 믹스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한양대학을 진단한다고 하면은 제일 문제가 뭐냐? 학생 정원은 느냐 주냐? 줄죠. 등록금 인상은 하냐 못하냐? 못해요. 매출은 주냐 느냐? 줄어요. 이게 지금 문제야. 그러면은 매출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매출 어떻게 하면 늘리겠냐? 첫째, 뭘로? 아니, 외국인을 뽑아야지. 외국인은 이게 정원 외니까. 두 번째는 사이버. 세 번째는 평생교육. 평생교육원. 네 번째는 그래, 컨텐츠를 판매해야 돼. 다섯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정원외라는 게 있어. 기업에서 이렇게 삼성전자 다니는 애들 다니는 거 기업외라고. 지금 우리 산업공학과에 야간부 만들었지 않냐. 이제 그런 거.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늘려야 돼. 안 그러면 어때야 되냐? 그냥 망하는 거야. 이게 말하면은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세 개가 다 안 되지 않냐 지금. 응? 학교는 다 안 되잖아. 이 세 개가 다 안 된다고. 지금 반값 등록금 허락했는데 등록금 인상 10%쯤 했다가는 뒤집어지는 거지. 뒤집어지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모델이 어디 모델이라고 그랬어? MIT 모델이라고 그랬죠. MIT는 학생 등록금 비율이 몇 프로야? 20%야. 전체 그 맞으면은 그 지출의 20%밖에 안 돼. 나머지는 다 어디에? 여기서 다 벌어들이는 거야. 이게 맞으면 이제 이게 가치 전개 트리가 완전히 다른 거야. 우리는 어디서 가치 전개를 하냐? 학생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용을 줄일 거냐, 효율성을 줄일 거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한양대학 같은 데가 이제 궁여지책으로 뭐를 해요? 맞으면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여볼까 하다가 작년에 뭐 했어? 너희들을 16주 하던 걸 얼마로 줄였어? 15주로 줄였다. 이게 궁여지책이지. 이게 다시 또 올해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니까 또 16주로 또 늘렸잖아. 늘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너희들이 이제 진단을 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회사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할 때 이제 이런 매출 증대 문제, 현재의 매출액, 예상의 매출액. 그러면 이제 갭을 극복하기 위해서 매출을 증대시켜야 되느냐, 생산성을 높여야 되느냐, 효율적 자금 운용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이런 거지. 가치는 유지하면서 비용은 줄이는 방법이 뭐냐? 교수 수는 안 줄이고 뭘 줄여? 직원 수를 줄이는 방법. 맞으면 직원을 줄이려고 하면 어때요? 또 직원의 하는 그 서비스를 가치를 안 낮춰야 되니까 뭘로? 전산화나 정보화한 다음에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 뭐 이런 것들 다 모색해야 되겠지. 아니면은 교수도 어때요? 맞으면은 줄일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뭐를 해야 돼? 대형 강의실로 해가지고 막 학생들 얼마 한꺼번에 한 뭐 500명, 1000명씩 가르치는 맞으면 뭐 이런 뭐 그 뭐냐 그런 뭐 강의를 개설한다든지 이제. 근데 왜냐하면 우리 학생 애들이 정신이 없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연세대학 같은 데는 1000명, 2000명짜리 강의실에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마광수 교수의 강의 뭐 이런 거는 막 몇천 명도 듣더라고 이놈들이. 뭐 이제 어쨌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가치전개 트리 어널리시스. 그래서 이제 가치전개 트리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가치전개 트리라는 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무 전개하는 식으로 이렇게 전개하는 거를 우리가 트리 분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 갭을 극복해야 된다. 매출을 증대해야 된다. 시장을 개척해야 된다. 시장을 침투해야 된다. 중요도는 뭐 별 몇 개다. 그래서 이제 효율성을 증대해도 비용을 축소해야 되고, 그래서 비가치 할등을 제거하고 뭐 해야 된다. 지금 이제 우리 한양대학 같은 데서 가장 고민에 빠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알다시피 지금 한양대학의 병원이 굉장히 적자를 내고 있다고. 근데 지금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잘 나가는 병원에 5개 병원 하면 어디냐? 서울대학병원, 그 다음에 삼성, 그 다음에 아산, 그 다음에 카톨릭 성모, 그 다음에 연세, 요 5개 빅5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한양대학 오는 길초는 누가 맡고 있냐? 건대 애들이 2호선 앞에서 딱 갈아채잖아.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한양대학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가치 사슬이 완전히 달라요. 삼성병원은 어디서 돈 버냐? 영안실에서 돈 번다고 그래. 그러니까 한양대학병원에 있다가 양반이 돌아가실 것 같으면은 삼성병원으로 옮겨요. 그 영안실이 좋다고. 그 다음에 이제 진찰은 어디서 해? 서울대학병원에서 하고, 수술은 아산병원에서 하고, 죽는 거는 삼성병원에서 해라. 그 가치 사슬이 이렇게 있다. 근데 우리 지금 한양대학은 그게 없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옛날에는 뭐가 유명했어요? 뉘마치스. 그러니까 말하면 뉘마치스는 한양대학으로 왔는데 김성윤 교수가 지금 저 강남에다 채려버리고 나가버리니까 그것도 좀 어려워지고 이제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그 차별화된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별화된 게. 근데 차별화라는 게 국민이 공감하는 차별화여야 돼.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할 때 우리 한양대학 병원은 뭘로 바꿔라? 테크노 의과대학으로 바꿔라. 테크노 의과대학으로 바꿔라. 사람들이 한양대학은 뭐냐? 공대가 좋지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저기는 뭐야? 예를 들어서 로봇 수술이라든지 왜 이렇게 왜 기계적으로 하는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서울의대 교수보다 한양의대 교수들은 어때요? 실력은 없지만 뭐가 있어요? 기술이 있어가지고 맞아 기계적인 거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공학이 발달해가지고 훨씬 더 나은 면이 있더라. 이제 이런 식으로 차별화 전략으로 가야 되겠지,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한양대학은 뭐를 잘하는 대학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공학 쪽이 잘하는 대학이니까 의학과 공학의 만남. 그래서 말하면은 뭐뭐뭐 해도 한양대학에는 의공학 쪽이 발달돼 있더라. 말하면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 가치전개 이제 추리를. 그래서 이제 주주가치라는 거는 뭐냐? 이제 이런 것들 미국의 이제 IBM에서 한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아는 이 KPI라고 하는 게 있어요. KPI. KPI라는 건 뭐냐면은 키 퍼포먼스 인덱스라고 이제 인다이시스라고 그러죠. 인덱스 키 퍼포먼스 인덱스. 인디케이터 아닌가요? 인디케이터인가? 인덱스나 뭐 인디케이터.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 키 퍼포먼스 인덱스 이제 이저 지표. 그래서 이제 우리 한양대학이 가장 그 주로 하는 인덱스가 뭐냐? 아니 KPI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삼성전자의 가치 혁신이다. 그러면 이제 배류 매니지먼트, 배류 크리에이션, 배류 뭐라고 되어 있냐? 에디드 솔루션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중요한 건데 이 밸류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하느냐? 밸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밸류가 있겠지만 1번 밸류가 뭐야? 커스터머 밸류야. 커스터머 밸류. 두 번째는 스탁 홀다의 홀더스 밸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인플로이즈 밸류가 있다고. 그러니까 저 끝에 있는 녀석아 여기서 한양대학의 커스터머의 밸류는 뭐냐? 그게 뭐라고 해야 돼? 한양대학을 졸업하면 굉장히 동창들이 잘 되더라. 그러니까 그게 너희들이 잘 되는 거가 한양대학의 뭐야? 커스터머의 밸류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잘 되고 싶은 이게 이제 내가 항상 주장하는 게 우리 한양대학은 뭘로 가야 되느냐?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한양대학을 나와야 되더라.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밸류죠. 커스터머 밸류죠. 한양대학은 이게 그 한양대학을 나오면은 창업하는 데는 최고더라. 한양대학은 되더라.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옛날에 광고 대상을 받은 그 광고가 있어요. BC카드의 광고 기억하니? 뭐라고 돼 있어요? 부자 되세요잖아. 부자 되세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카드를 쓰면 부자가 된다 이거예요. BC카드를 쓰면. 그러면은 그게 커스터머의 밸류지. BC카드 쓰는 사람. 이제 그리고 너희들이 왜
그 저 이마트 말고 뭐가 있지? 홈플러스. 그거 아니 홈플러스가 뭐야? 당신네 가정에 플러스가 됩니다. 이런 뜻이잖아. 홈플러스. 홈플러스. 가정에 플러스가 됩니다. 라든지. 이런 것들이 커스터머 밸류지. 커스터머 밸류죠. 커스터머 밸류죠. 그래서 이제 이 가치 혁신 개념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중요해요. 너희들이 이제 아마 이렇게 찾아보면 알겠지만 얼마 전에 한 달 됐나? 한화증권이라는 데서 말하자면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했어? 한화증권에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한화증권에 이제 오는 사람 있으면 둘로 갈라 이제 관찰군하고 대조군으로 갈랐는데 관찰군은 뭐냐면은 자기네 그 말하자면 증권회사 직원의 풀 서비스를 받은 고객. 이쪽은 받지 않고 지멋대로 주식 투자한 고객으로 나눴더니 하나증권에 말하자면 그 고객 관리를 받지 않은 그 주주 말하자면 주식 투자자들의 연간 수익률이 6%가 높더라. 말이 안 되지 않냐? 왜 하나증권에 말하면 직원의 말하면 케어를 받았으면 훨씬 높아야 당했는데 왜 이렇게 낮은가 하고 자기네들이 분석을 해봤더니 하나증권에는 어떻게 해야 이익이야? 주식을 말하면 샀다 팔았다 해야 뭐가 많냐? 거래 수수료가 많잖아. 아 그러니까는 관리한답시고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아줌마 좀 파세요? 그리고 또 팔어. 또 사세요? 파세요? 파세요 하다 보면은 콩고물이 다 어디로 떨어지냐? 하나증권으로 6%가 떨어져 버린 거야. 이게 그냥 케어를 안 받은 사람은 자기 소식 얻은 사람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잖아. 아 이거 좀 많이 남겠구나. 그러면은 뭐 한 1년도 하고 2년도 하고 그러고는 은행에 자주 안 가고.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직원들은 계속 사라 팔아라 이제 이 짓 하다 보니까 콩고물이 다 어디로 떨어진 거야? 하나증권으로 떨어져 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아까 고객의 가치를 중시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증권 직원이 계속 사고 팔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이거는 좀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진득하게 기다리세요. 어떤 거는 또 빨리 이렇게 맞으면 손실 처리하세요.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직원이 자기 이제 실적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이제 너희들이 잘 알겠지만 증권회사 같은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직원들의 뭐가 나와? 성적이 나와요. 그럼 이제 내가 누구를 관리한다면 그 사람이 이제 말하면 수수료 이렇게 받아낸 게 내 실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잘 알겠지만 요새 이제 병원 같은 데 가면 제일 문제점이 뭐냐? 무조건 MRI 촬영해라, 뭐 CT 촬영해라, 그러면 의사가 간조 높이려고 막 그러잖아.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지.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뭐를 망치더라? 회사를 망치더라. 왜? 자, 어느 병원에 가니까 막 쓸데없이 MRI 촬영 같은 거 막 바가지를 씌우더라 하면 고객이 오냐 안 오냐? 안 오죠. 어느 병원에 갔더니 저렴하게 잘하더라. 그게 이제 너희들이 우리가 그런 얘기 잘하잖아. 식당을 말하면은 말아먹는 방법이 뭐냐? 식당을 흥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 요리사가 어떻게 하면 회사를 말하면 그 식당을 흥하게 해? 재료를 안 아끼면 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망하게 하는 방법은 막 재료를 아끼고 해가지고 박하게 줘. 그러면 음식 맛이 나빠. 그러면 고객이 안 와버리잖아. 그런데 그냥 푸짐하게 막 퍼줘 요리사가.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게 회사를 망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망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고객들이 막 더 많이 오는 거잖아. 그래서 뭘 중시해야 된다? 회사 가치보다는 무슨 가치? 고객의 가치. 이게 이제 고객 만족 경영에서 항상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핵심 역량 분석을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핵심 역량이라는 건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Core Competence. Core Competence. 핵심 역량. 핵심 역량. 우리 한양대학의 핵심 역량은 뭐라고 보냐?
공대 졸업생들이 공장장이나 이게 굉장히 많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선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공학적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코어 컴피던스 애널리시스를 해야 돼. 뭐가 이 회사의 핵심 역량이냐. 그래서 말하면은 독창성인 역량, 그 핵심 역량. 그런데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딴 사람들이 뭐 할 수 없어야 돼? 카피를 할 수 없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 식당이라고 하는 게 이제 왜 문제가 있느냐? 우리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은퇴하면 식당이나 하지 그러는데 식당의 10년 생존율이 몇 프로라고 그랬어? 7%. 100개의 식당이 있으면 몇 개가 살아남는다고? 7개. 왜 그래요? 진입 장벽이 낮은 거야.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야. 아무나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말하면은 그만큼 망하기가 쉽다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입 장벽이 얼마나 높냐. 그게 핵심 역량이야. 진입 장벽이 높아야 돼. 진입 장벽이 높아야 돼. 진입 장벽이 높아야 돼.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 독창적인 역량. 그러니까 이제 독창적인 역량이라는 건 대표적으로 뭘로 표현되냐? 지재권, 특허가 있느냐, 말하자면 뭐 신한님 얼마가 있느냐. 그래서 딴 사람들이 카피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핵심 역량에 들어가지. 핵심 역량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핵심 역량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기술 특허라든지 이런 것도 되지만 또 뭐가 있어요? 훌륭한 기술자. 말하자면 기술자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는 뭐야?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핵심 역량이지. 삼성 하면 어때요? 뭔가 잘할 것 같은 느낌. 이것도 핵심 역량이지. 그렇지 않냐? 너희들이 뭘 살 때 삼성 거하고 뭘 이렇게 사라고 하면은 삼성 거는 아무래도 뭔가 나을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 그게 브랜드 가치지. 그것도 핵심 역량이지. 핵심 역량. 그래서 이제 패스트푸드의 프랜차이즈 사업이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잠재 역량이 있어요. 잠재 역량. 이게 너희들도 그렇잖아.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카이네틱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 우리가 포텐셜이 있잖아. 포텐셜. 이게 이제 잠재 능력은 영어로는 이제 포텐셜이죠. 포텐셜 컴피던스죠. 이 잠재 역량. 잠재 역량. 근데 이제 의외로 이제 너희들 스스로의 잠재 역량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겉으로 나타난다는 거는 이제 그게 웃긴다고. 이제 우리 그 두째 딸애가 있는데 걔가 이제 그림을 잘 그려요. 저 초등학교 때 그림을. 그래서 이제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저 선화여중이라고 있어. 이제 그 그림을 잘 그리니까 선화여중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어느 날 학부모 모임이 있어서 이제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우리 딸이 그 몇 점을 받았냐면 88점을 받았더라고. 미술에. 그런데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학부모들 다 모셔다 놓고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혹시 자녀가 미술에서 88점 받으신 분이 있으면 미술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얘는 초등학교에서는 미술을 잘 그렸는데 그 선화라는 데는 미술 잘 그리는 애들만 모아놓은 데 아니냐. 글로 가니까 꼴찌를 한 거야. 근데 영어는 또 저 학교에서 제일 잘했어. 그래서는 대원 외고 있죠. 이제 거기서 대원 외고를 시험 봐가지고 거기를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영어를 잘하는 줄 알았다고 내가. 영어를. 그 대원 외고를 가더니 영어를 또 꼴찌하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은
대원 외고는 외국에서 살다 온 놈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대사관 부인이나 우리 같이 토종은 안 된다고, 거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니까. 근데 걔가 거기서는 수학을 참 잘하는 거야. 대원 외고에서. 그래서 대원 외고에 그 반이 뭐 10반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반이 이과반이야. 9개는 문과반이고 한 개만 이과반이야. 그래서 이제 하는데 에다가 이제 아니 게 영어를 그 학교에서 못 하니까 내신이 굉장히 나쁘지. 그래서 대학을 어디를 들어가냐면 연대 생물학과를 들어갔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한 거지. 미술 하다가 이놈 갔다가 연대 생물학과를 갔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걔가 이제 그 대원외고에서 무슨 과를 다녔냐면 중국어과를 다녔어요. 그래서 너는 중국어나 잘해라. 그래갖고 이제 그 연대 다닐 때 4년 동안 방학 때마다 8번 중국을 보냈어요. 8번. 그래가지고 얘가 그 HSK 10급이야. 그러니까 거의 통역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이놈이 그 연대 다니면서 생물과보다는 그 이중 그 있지 않냐, 그 뭐냐. 그래가지고 중국어과를 같이 나왔어요. 그 생물학과를 나왔어. 그랬는데 이제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이제 4학년 때 졸업할 때 돼서 야, 뭐 해먹을 게 없잖아. 그래서 내가 의전이나 가라. 그래가지고 의전에 갔어. 졸업해가지고 지금 의사를 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했는데 내가 이제 거기서 느낀 건 뭐냐 하면은 분홍색은 하얀 곁에 가면 뭘로 보이냐? 빨강으로 보이고 빨강 곁에 가면은 하양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잠재 역량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 근데 이제 얘는 좋은 점이 중국말을 통역 수준으로 할 정도의 중국말을 하고 하는 우리나라 몇 안 되는 의사가 돼버렸으니까 이제 요새 이제 중국 환자들 많이 오고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도움이 되겠지. 어쨌든 그래서 이제 너희들도 한번 너희들이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이과대학에 와 있어가지고 너희들이 뭐를 못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잠재 능력을 못 찾아낼 수가 있어. 그거를 한번 이렇게 너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지금 너는 이제 회사는 회사고 회사 뭐 진단하는 건 진단하는 거고 너희들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봐. 나는 근데 너희들이 이제 요놈이 공대 오니까 수학을 못 하지 않냐? 제가 문과 가면 막 수학으로 날린다니까. 맞아.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너희들이 약간 분홍이면 빨간 곁으로 가면 하얗게 보이고 하얀 곁으로 가면 빨갛게 보이는 이런 것들을 해서 한 번쯤은 너희들이 이번에 겨울 방학을 맞으면 나의 잠재 역량이 뭔지 이걸 한번 이렇게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잠재 역량을 이렇게 평가해봐라. 그래가지고 업무 관련 핵심 역량, 성장 가능성, 특화된 자산, 특수관계. 이제 그런 게 뭐냐면은 그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잠재 역량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이거야. 너희들 왜 그저 텔레비 같은데 보면은 왜 정주영 회장님이 영국 가서 돈 꾸러 가가지고 뭐라겠어요? 당신네들이 나를 돈을 꿔주면 내가 조선소를 지어서 말하면은 그 조선을 수주받아서 돈을 벌어서 갖다 주겠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정주영 회장은 뭐를 해본 경험이 있어? 집을 지어본 경험이 있잖아. 근데 배 만드는 거하고 집 짓는 거하고 어떠냐 이게? 비슷해요. 이게 집 짓는 거하고 말하면은 배 짓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그잖아. 이렇게 갖다 이렇게 조립하는 거지 않냐.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상 그런 걸로 이제 너희들이 생산관리에서 생산관리의 그 종류가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너희들이 알죠? 라인샵, 그 다음에 프로우샵, 잡샵, 뭐 이런 거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뭐냐? 프로젝트 타입. 프로젝트 타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건설, 조선, 이게 다 프로젝트 타입이야. 이게 그 생산 라인에. 그래서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건설회사 하던 경험을 가지고 가서 남들이 보면 굉장히 무모하지만 조선업이라는 게 잠재 능력을 건설업은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서 이렇게 나간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떼 나뚜루의 핵심 역량 분석이다. 나뚜루는 말하자면은 그 네이처와 투어를 갖다가 합친 거다. 그래서 이제 환경 분석 쭉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규모가 맞아 바스킨 라빈스 뭐 어떻고 이제 뭐 어떻고 이렇게 시장 분석하고 환경의 기회와 위험 분석, 정치적, 경제적 이건 뭐야 패스트 분석 너희들이 이제 한 거죠. 이게 사례를 들면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가치 분석 쪽에서 바, 컵, 뭐 핀트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스와트 분석을 쫙 해봤어요. 그래서 마지막 고객 이제 기준을 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핵심 역량 이렇게 분석을 쭉 했더니 우리는 제품 개발 능력, 유통망 확보, 영업망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는데 뭐 당연히 그래서 핵심 역량을 도출해가지고 이제 핵심 역량 도출, 역량 추리 분석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비전과 목표. 그래서 우리는 프리미엄급 아이스크림 시장을 석권하겠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비전이고, 그다음에 마켓 쉐어를 확장을 하기 위해서 전문점, 영업점 매장을 확장하겠다. 핵심 역량은 이것이 우리들의 핵심 역량이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기업의 핵심 역량 분석.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공부를 할 때 무슨 진단한다고 해서 기업 진단만 하지 말고 내 진단도 먼저 해봐. 내 진단도 못하는 게 무슨 기업 진단은 무슨 기업 진단이야. 그래서 나의 진단,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의 잠재 능력은 뭐냐 하면서 너희들이 너희에 대해서 너 스스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돼. 알겠죠? 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알았니? 너희들이 왜 그래야 되냐? 100세 수명 시대는 재앙이냐 축복이냐? 재앙이야, 재앙. 100% 재앙이야. 왜? 네가 100살 됐을 때 네 아들은 몇 살이겠냐? 25. 25살짜리들이 너희들을 봉양할 수 있냐 없냐? 없어요. 그러면 내 노후는 누가 책임져야 돼? 너의 자신이 책임져야 돼. 100살까지 노후를 책임지려고 생각해봐.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진단 안 해가지고 될 것 같은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행운의 세대야. 왜냐하면 자식들이 다 봉양을 하지 않냐. 내가 지금 봉양 안 한다면 어때? 나는 인간 말종으로 취급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안 할 수 없어. 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잖아. 그렇잖아. 근데 너희들 자식들은 너희들 봉양 안 한다고 말종으로 될 것 같냐 안 될 것 같냐? 당연 보편적인 애들이 돼. 알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봉양 받을 확률이 0%야. 그러면 스스로가 어때야 돼? 너희들의 노후 몇 살까지 책임져야 돼? 100살. 그러면 100살까지 노후를 책임을 지려면 지금부터 뭔 계획을 해야 돼? 100년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번에 경영진단 강의 듣는 거를 계기로 해서 스스로 나의 진단부터 이렇게 쭉 해봐. 나는 이 말하자면 100세 수명 시대에 말하자면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이 스와트 분석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현행의 정보 기술을 평가하고 이제 이런 거 이제 말하자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지. 그다음에 뭐 채널 효과성 분석.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기업의 말하자면 핵심 역량이 뭐냐? 나의 핵심 역량은 뭐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말하자면 21세기를 뭔 생각을 해야 돼요? 너희들이 지금 잠이 안 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뭐라고? 100살까지 먹을 거를 이렇게 지금부터 마련해야 된다는 거는 이거는 잠이 안 오는 일이야. 이렇게 알았어? 그냥 이렇게 쉽게 될 일이 아니라고.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강의 듣기 바라고.